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다. 민지의 아버지, 국내 최대 제약회사 CEO가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알게 된 직후였다. 경찰이 추적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국경을 넘는 버스를 타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 도망은 자유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앙의 서곡이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임신 테스트기를 내려다보았다. 민지야, 이게 우리 아이일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모든 걸 막을 텐데 그들의 사랑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지은은 평범한 가정의 딸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고, 민지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제약회사의 후계자였다. 처음 만난 건 캠퍼스 LGBT 동아리에서였다. 민지의 눈빛이 지은을 사로잡았고 지은의 솔직함이 민지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사랑은 곧 시련으로 변했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 박 회장은 딸의 지상한 취향을 용납할 수 없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끼어들어? 동성애. 그건 병이야. 그는 민지를 정신과에 보내려 했고 지은을 협박했다. 지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인데 사회의 시선은 더 가혹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직장에서 지은은 승진 기회를 잃었다. 도망은 필연이었다. 민지는 회사에서 아버지의 비리를 알게 됐다. 새로운 항암제 개발 중 임상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 그녀는 그 서류를 훔쳐 지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로 협박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도망치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해. 지은은 망설였다. 자신의 꿈, 가족, 안정된 삶. 하지만 민지의 눈물 어린 눈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다. 새로운 삶은 태국에서 시작됐다. 민지는 가짜 신분으로 카페를 열었고 지은은 현지 NGO에서 일했다. 임신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공포였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희귀 유전병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특수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한국의 그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거예요. 의사의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민지의 회사, 아버지의 회사, 그 약은 아직 시판되지 않았지만 민지가 훔친 데이터에 따르면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수 없어. 아버지가 날 잡아넣을 거야.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결의를 흔들었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사랑 때문에 도망쳤는데 이제 그 사랑의 결과물이 죽어간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가족을 버린 선택이 옳았나? 사회의 압박을 무시한 게 이기적이었나? 그들은 연락을 시도했다. 민지의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이가 아파. 그 약이 필요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가졌어. 돌아오면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와 헤어져 배신감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에게 알렸다. 곧 추적자들이 태국으로 왔다. 지은과 민지는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베트남으로. 아이의 상태는 악화됐다. 지은은 민지를 원망했다. 왜 그 서류를 훔쳤어? 그게 없었으면 민지는 울며 대답했다. 너를 지키려고. 우리 사랑을 지키려고.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내적 갈등이 폭발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밤에 민지가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부를 때 지은은 그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민지가 회사로 돌아가 약을 훔치기로. 위험했다.
아버지는 이미 민지를 상속에서 제외했다. 너 같은 불효녀는 필요 없어. 그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지는 한국으로 몰래 돌아왔다. 공항에서 변장한 채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지은과 아이는 베트남에 남아 기다렸다. 민지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그 약 샘플이 필요해. 동료는 망설였다. 민지 씨, 회장이 너 찾고 있어? 경찰도. 회사 건물에 도착한 민지는 후문으로 들어갔다. 보안 카드를 훔친 덕분이었다. 연구실로 가는 길, 그녀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지나쳤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아버지가 혼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도망쳤지만 이미 늦었다. 경비가 그녀를 잡았다. 신문실에서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왜 돌아왔지? 그 여자 때문에. 민지는 대답했다. 우리 아이 때문에. 그 약이 필요해. 아버지는 웃었다. 아이. 동성애자들이 무슨 아이? 그건 자연에 어긋나.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민지는 분노했다. 아빠, 왜 이해 못해? 사랑은 사랑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용납 안 해요. 내가 후계자였는데 모든 걸 망쳤어. 민지는 감방에 갇혔다. 도난 혐의로. 지은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지은은 베트남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이의 열이 올랐다. 민지야, 어디야?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가족의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의 부모가 연락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생활 그만둬. 지은은 거부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렸다. 민지는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약을 구하려면 아버지를 설득해야 해.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그는 언론에 민지의 스캔들을 흘렸다. 제 딸이 동성애자로 도망쳤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사회적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온라인에서 민지와 지은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동성애는 병이야. 아이를 이용해 돈 뜯으려 해?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린 게 옳았나? 사회의 정상을 따르지 않은 게 죄인가?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우리 아가. 민지는 감방에서 반성했다.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할까? 하지만 그건 가족을 파괴할 뿐이다. 그녀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제발. 아이를 구해줘. 아버지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내 어머니가? 울고 계셔. 어머니의 개입이었다. 어머니는 몰래 민지를 만나 말했다. 내 선택을 이해 못해. 하지만 손주를 잃을 순 없어. 어머니의 도움으로 민지는 풀려났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그 여자와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거부했다. 모태 배신이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 민지는 약 샘플을 훔쳐 도망쳤다. 추적자들이 뒤쫓았다. 지은에게 돌아온 민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약을 구했어.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은은 민지를 탓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내 가족 때문에. 대화는 싸움으로 변했다. 너도 내 가족 버렸잖아. 갈등은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선택을 의심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상처가 쌓였다. 사회의 압박이 그들을 짓눌렀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그곳엔 더 큰 위험이 기다렸다. 아이의 치료가 시작되자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약의 공급이 부족했다. 민지는 말했다.
회사로 돌아가야 해. 정식으로 약을 받아야. 지은은 반대했다. 위험해. 내 아버지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체포된 민지는 다시 아버지 앞에 섰다. 이번엔 왜?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다. 민지는 아이를 아는 지은을 가리켰다. 이 아이를 봐해. 내 손주야.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손주. 어떻게? 민지는 설명했다. IVF를 통해 얻은 아이.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런 식으로 집안을 더럽히냐. 하지만 아이의 울음이 방을 채웠다. 아버지는 망설였다. 어머니가 개입했다. 여보, 아이를 구하자. 가족회의가 열렸다. 지은의 부모도 불려왔다. 분위기는 긴장됐다. 지은의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 딸을 돌려줘. 이 미친 짓 그만둬. 민지의 아버지는 동의했다. 동성애는 안 돼. 헤어져라. 지은과 민지는 반항했다. 우린 사랑해. 하지만 압박은 거세졌다. 회사 직원들이 몰려들었다. 민지 씨, 돌아오면 후계자가 돼. 하지만 그 여자는 안 돼. 배신의 순간이었다.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나랑 결혼해.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지는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꾸민 짓이었다.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고민했다. 아이를 위해 사랑을 포기할까?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야, 내 가족이 중요해. 나 혼자 아이 키울게.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들은 밤에 대화를 나눴다. 우린 함께 해야 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약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 민지가 회사에 복귀하고 지은과 헤어지기. 민지는 수락하는 척했다.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비리 서류를 언론에 흘렸다. 스캔들이 터졌다.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민지는 도망쳤다. 지은과 아이를 데리고. 하지만 추적은 계속됐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다. 뉴스에 나왔다. 제약회사 후계자의 동성애 스캔들. 비난이 쏟아졌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지은은 직장을 잃었다. 그들은 시골로 숨어들었다. 아이의 치료를 계속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아이가 위독해졌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야. 민지는 대답했다. 하지만 후회 안에 사랑했으니까. 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다. 사회적 압박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지은은 LGBT 단체에 연락했다. 도와줘요. 단체는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세력이 강했다. 그는 소송을 걸었다. 아이 양육권을 빼앗겠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증언이 이어졌다. 민지의 아버지는 말했다. 동성애 가정은 아이에게 해로워. 변호사는 사회적 연구를 인용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차별받아요. 지은은 증언대에 섰다. 우린 사랑하는 부모예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판사는 망설였다. 밖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LGBT 지지자들이 모였다. 사랑은 자유다. 반대파도 있었다. 전통을 지키자.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민지는 인터뷰를 했다. 제 선택을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아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공감을 샀다. 아버지는 압박을 느꼈다. 회사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그는 민지를 불렀다. 타협하자. 약을 주겠어. 하지만 공개적으로 헤어져. 민지는 거부했다. 모태 배신감이 쌓였다. 어머니가 중재했다. 민지야, 내 아버지도 후회해. 아버지는 처음으로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 행복을 생각 안 했어.
하지만 늦었다.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다. 응급실에서 지은은 울었다. 민지야, 민지는 약을 투여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가 회복됐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아버지는 퇴임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다. 사회가 우릴 용서할까? 민지는 대답했다. 우리가 용서하면 돼.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도덕적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한 게 옳았나? 사회는 변했다. 스캔들로 동성애 논의가 활발해졌다. 법이 개정될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개인적 손실은 컸다. 지은의 부모는 연락을 끊었다. 민지의 어머니만 가끔 왔다. 손주를 보고 싶어.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이가 자랐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지는 새로운 일을 찾았다. 지은은 상담을 받았다. 내적 치유가 시작됐다.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5살이 됐다. 건강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서약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림을 받았다. 너네 엄마 둘이야? 지은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게 왜? 사랑이 많아서 좋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팠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놨다. 때론 후회해.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민지는 안아주었다. 나도. 하지만 이게 우리 길이야? 아버지가 찾아왔다. 늙어 보였다. 민지야, 용서해줄래? 민지는 망설였다. 아빠가 먼저 이해해줘. 대화가 길어졌다. 아버지는 아이를 봤다. 예쁜애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사회적 변화가 왔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그들의 이야기가 영감이 됐다. 민지는 책을 썼다. 도망친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지만 비난도 따랐다. 이기적이다. 아이를 이용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사랑, 가족, 사회. 무엇이 우선인가? 그녀는 일기에 썼다. 모든 게 대가였다. 하지만 가치 있었어.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인가?